저는 그날 아침에 처음으로 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명절 전날 밤까지만 해도 새벽 4시에 일어날 여보, 각오를 하고 안 일어나?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고 눈을 떴을 때 저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안 하겠다고.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박지영입니다. 올해 54살이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도시에 살아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23년이 됐고 그동안 한 번도 시댁 명절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면서도 친정어머니가 입원해 계실 때도 제가 허리를 다쳐서 허리띠를 붙이고 다니던 해도 저는 추석 전날 밤이면 시댁 마당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76이세요. 젊었을 때부터 손이 크신 분이셨습니다. 차례상 하나를 차리는데 동네 잔치상 수준이었어요. 탕국, 산적, 동태전, 녹두전, 호박전,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무나물, 육전, 소고기 산적, 조기, 대추, 밤, 곶감. 과일도 제철 과일 전부였습니다. 사과, 배, 감, 포도 한 박스씩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음식을 다 저 혼자 만들었다는 겁니다. 큰 시누이는 멀리 살아서 당일날 와서 앉아서 먹고 갔고 작은 시누이는 처음부터 요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설거지도 절반만 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분 술상대를 해드리다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명절이면 거실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뭐가 어떻게 됐냐고 부엌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명절 당일 오전까지 거의 16시간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그게 1년에 2번이었어요. 설날과 추석. 그렇게 23년이 흘렀습니다. 23세 시집와서 54살이 될 때까지 명절 전날과 당일을 합쳐 이틀씩 1년에 2번, 대략 90번 넘게 저는 시댁 부엌에서 16시간을 혼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댁이니까요. 시댁에서 잘 보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더 잘하면 더 많이 시키시고 제가 조금 느리면 답답하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느 해의 추석이었을 겁니다. 제가 도라지를 손질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문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도라지 껍질 다 벗겼어? 그거 제대로 안 벗기면 써서 못 먹는다. 네, 벗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아직도 하고 있어? 속 느려서 어째? 그걸 언제 다 하려고. 저는 그날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허리가 아파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쑤셨는데 속 느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혼나는 기분이 드는 걸까?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물었습니다. 수고했어. 힘들었지? 수고했다는 말은 매번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또 저 혼자 부엌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절이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나도 알아.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겠어. 그냥 나 좀 봐서 해줘. 나 좀 봐서. 그 말이 머릿속에 한참 남았어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남편 체면을 봐서 해달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또 했습니다.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그렇게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친구들 중에는 명절 때 시댁에 안 간다는 사람도 생겼고 음식을 사서 가져가는 집도 늘었습니다. 뉴스에서 명절 증후군이니 뭐니 하는 말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댁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있는 한 차례상은 직접 해야 한다고 믿는 분이셨어요. 마트에서 사온 전이 제사상에 올라다면 조상님이 뭐라고 하겠어. 그건 정성이 없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성은 누가 드리는 거냐고. 그 정성 저 혼자 다 드리고 있는 거 아냐고. 말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고 불화를 일으키는 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추석 전날 밤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해 추석은 유독 힘들었어요. 둘째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학원 스케줄을 조율해야 했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추석 직전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몸이 이미 한계였어요. 그래도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재료를 사놓으셨다고 해서요. 부엌에 들어갔더니 재료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처갓집 식구들도 오거든. 좀 넉넉하게 해야 돼. 처갓집 식구들이요? 그분들은 시댁 친척이었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셨어요. 얼마나 오세요? 한 10명? 그 정도 되겠네. 다들 좋아하는 거 알아. 도라지 나물이랑 녹두전 많이 해도. 저는 그날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9시간을 거의 혼자 일했습니다. 10명 몫의 잔치상이었어요. 도라지 껍질을 벗기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퉁퉁 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어요. 한번 쪼그려 앉으면 일어날 때 신음이 나왔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중간에 들어와서 말했어요. 언니, 나 뭐 도와줄까?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작은 시누이가 또 말했어요. 나 요리 못하는 거 알지? 그냥 뭐 심부름 정도만 할 수 있어. 결국 심부름 2번 하고 나가서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분들이 다 돌아가고 남편이랑 둘이 집에 오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 진짜 맛있었대. 어머니가 며느리 잘 뒀다고 하시던데. 며느리 잘 뒀다. 그 말이 아팠습니다. 잘 둔 게 아니라 잘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렸어요. 퉁퉁 불었던 손가락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이제까지 뭘 한 거지? 23년 동안 명절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도라지 껍질 벗기고,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뭐지? 며느리 잘 뒀다는 말 하나? 그 밤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절이 끝나면 보통 일주일이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그해 추석 이후에는 오래도록 마음이 내려앉질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어요. 밥도 잘 먹히지 않았고 밤에 자다가 이유 없이 깼습니다. 몸이 이상한 건지 마음이 이상한 건지. 오래 사귄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도 시집살이 경험이 있어서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이었거든요. 야, 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뭔가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다 지쳐서 그래. 너 진짜 쉬어야 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한참 맴돌았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근데 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음 설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설날에는 안방 도배도 할 겸 온 가족이 다 모이면 좋겠다고 하셨다는 말을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다는 건 또 제가 잔치상을 차린다는 뜻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상처 주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또 해야 할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저는 매번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매번 또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겨울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마당에서 미끄러지셔서 손목이 부러지셨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깁스를 하고 계신 시어머니를 보는데 솔직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 후 몇 주는 제가 시댁에 드나들면서 이것저것 챙겨드렸습니다.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장도 받아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가까이서 보게 됐습니다.
거실에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나 어릴 때는 설거지 담당이었어. 우리 6남매였었는데 다 먹고 나면 내가 다 설거지했지. 시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럼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서 배운 거야. 며느리는 부엌에 있어야 단다고.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방식으로 살아오신 거였구나. 틀렸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고 아셨던 거구나. 그렇다고 제가 괜찮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해한다는 것과 제가 계속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 밤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드리기로요. 설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혼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한테도 가라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혼자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설날 전날 시댁에서 음식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면서 제가 미리 싸온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도시락이 들어있었어요. 남편 것, 시어머니 것, 작은 시누이 것, 그리고 제 것 4개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준비해왔어요. 뜨세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봉투를 보셨습니다. 이게 뭐야? 도시락이요. 오늘 음식 준비하면서 중간에 밥 드실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미리 만들어 왔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주저하시다가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전을 절반만 부쳤습니다. 나물도 3가지만 했습니다. 도라지는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도라지 나물은? 올해는 안 했어요. 제가 손목이 좀 안 좋아서요. 손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도라지 껍질을 23년 동안 벗기다 보니 오른쪽 손목에 무리가 온 거였어요. 병원에서도 손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긴 거라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잠깐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날 저는 오후 3시에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4시간이 빨갔어요. 설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5시였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차례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머니, 저 혼자 만드는 거라 이 정도가 제 한계예요.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냈습니다. 내 한계라고요.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쳐다보셨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이 조금 적었지만 먹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리를 시작할 때 작은 시누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언니, 나 설거지 할게. 고마워. 그게 전부였어요. 큰 이야기도 없었고 감동적인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탁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명절에 차를 마셨습니다. 뜨거운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문 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뜻밖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전화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지영아, 나다. 네, 어머니, 어떻게 전화를 다 하셨어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 명절마다 많이 힘들었지?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내가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는 그러는 거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 손목도 안 좋고 내가 좀 몰랐던 것 같아. 시어머니가 그 이상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전화로 충분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시댁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음 추석에도 재료를 잔뜩 사놓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큰 시누이가 전날부터 왔어요. 시어머니도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엌에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셨는데 큰 시누이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그게 조금 달라진 거였어요. 드라마처럼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거나 갑자기 다 이해해 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씩 천천히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바뀌었습니다. 명절에 거실에서 TV만 보던 남편이 이번에는 부엌에 들어왔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들어왔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크게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먼저 하나씩 조용히 바꾼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쌓고 도라지를 안 했고 1시간 늦게 나타났고 오후 3시에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54살이에요. 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손목이 안 좋고 무릎에도 물이 자주 차고 어깨는 만성이 됐어요. 병원 선생님이 손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써서 생긴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들을 때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고요. 그런데 더 이상 억울하다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다음 추석을 앞두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음식 몇 가지는 마트에서 사오면 어떨까요? 요즘 명절 음식 잘 만들어진 거 많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잠깐 망설이셨습니다. 마트 거는 좀 그렇지 않니? 한 번만 해보시죠 뭐. 맛보시고 별로면 다음엔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 대화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추석에 저는 마트에서 사온 걸 절반 섞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맛있다고도 별로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드셨습니다. 저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제가 처음으로 상을 차리지 않았던 날. 사실 그날은 저한테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을 떴는데 오늘은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부엌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왔어요. 여보, 안 일어나? 조금만 더 있을게. 남편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잠시 후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밥솥을 여는 소리, 냉장고를 여는 소리.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아침에 이렇게 누워 있어 본 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햇살은 여전히 창문으로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소리가 나고 밖에서는 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것 같은 그 생각이 이제 와서야 마음속에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에 더 누워 있었습니다.